자, 이 질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초기 근대 유럽의 국가 형성 그리고 중앙 집권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또 순서대로 얘기하는 느낌은 아니어요. 아니어요. 그래서 조금 좀 헷갈립니다. 이 순서도 막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변화 순서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구조도도 해놨으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구조도를 보시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장이 참 어려워서 정신 똑바로 잡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and centralization of government in early modern Europe까지가 주어 부입니다. involved는 수반되었다, 무엇을 함께 가져왔다, 뭐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 과정, 무엇의 과정일까요? State formation, 국가 형성과 그리고 정부의 중앙 집권화. 근데 그게 또 어디에서일 거야? 바로 이 초기 근대 유럽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절이 이렇게 되면서 이것의 과정들은 초기 근대 유럽에서 국가 형성과 이제 이 정부의 중앙 집권화의 과정은 무엇을 수반했어요? 어떤 과정과 함께 했냐면 the use of 사용하는 것을 함께 했는데 무엇을 사용했냐면 increasing amount of information 점점 더 많은 이라는 의미가 되죠. increase가 이렇게 현재 분사가 되면 정보의 점점 더 많은 양의 사용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의 정보 사용을 이제 수반했다,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함께 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정리하면서 하자. 근대 국가의 형성과 통치는 정보화와 함께 진행됨. 알았지? Historians have noted. 자, 이 역사학자들은 주목해 왔다라는 겁니다. 완료 시제잖아. 무엇에 주목을 해왔어요? 첫 번째, the rise of what the Canadian sociologist Dorothy Smith called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 이라고 하고, 자, search as는 바로 앞에 얘기한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 이것의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and so on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역사학자들이 주목한 거는 뭐예요? 무엇의 상승입니다. 무엇의 등장. 등장이라고 하죠. 상승보단 등장. rise. 그리고 그 등장, 무엇의 등장이야? of 다음에 what이 나왔는데, 이 what은 the thing 대 the thing which 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목적어가 없고 목적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뭐라고 부른 것을 얘기합니다. 주어는 뭐야? 캐나다의 소시올로지스트. 이런 사회학자인 도로시 스미스가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 바로 이 문서를 매개로 한 텍스트가 바로 문서잖아, 그치? 네, 문서적으로 mediated. 자, 이거는 매개로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디엄도 매개, 중간에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매개로 한 통치 형태라고 일찍이 이 캐나다 사회학자 도로시 스미스가 부르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등장한 것에 이제 역사학자들은 주목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문서로 매개되는 통치 형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뒤에 나오는 거야. 이제 이해가 좀 될까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 이것의 설명이 뒤에 이제 예가 나오는데 writing letters, 편지 쓰기, writing and annotating report, 이 보고서를 writing해서 써서
주소까지 다는 것, 그리고 issuing forms and questionnaire 라고 했는데 issue는 발행하다, 발부하다. 그래서 발행해서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데 forms는 여기서 서식이에요. 서식과 그러니까 어떤 서식이라고 하면은 서류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설문지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기 등의 자 그런 등등등 이런 것들 같은 바로 문서를 매개로 한 통치 형태. 이것의 등장에 역사가들은 주목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이 얘들을 봐봐. 편지 쓰고 보고서 작성해서 주석 달고 그리고 또 이런 서류 양식이라던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자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봐봐봐. letter 그치? 편지, 보고서, 문서 형식, questionnaire, 설문지 자 다 뭐야? 텍스트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형식들이기 때문에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글로 해석해보면 문서를 매개로 한 통치 형태. 알겠지? 이것의 등장에 이제 역사가들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 너무 길게 서치에즈가 나와버렸잖아. 자, 이럴 때는 그냥 얘네는 이렇게 묶어버려.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여기 콤마하고 associated with 과거분사 구문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요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 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은 사실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어. 이 말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자, 이 문서를 매개로 한 통치 형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원래는 그래서 and it was associated with인데 자, 이거 and 생략되고 그리고 it도 앞에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 나와 있어서 생략하고 그리고 빙이 돼서 생략해서 지금 과거분사 구문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 문서를 매개로 한 통치 형태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what is variously known as the information state, archival state, or paper state. 자, 여기서 what도 역시나 대 더띵 which죠. 널리, variously,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 것. 무엇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The information state라고 하면 정보 국가. 그리고 archive state라고 하면 기록 보관 국가예요. 지금 여러분 archive라고 하면은 이게 정보 저장소를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록 보관 국가. 그리고 paper state, 문서 국가라고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now 이제는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tself into the digital state. 자, 여기서 itself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이고, 할 거 많다. 바로 the information state, archive state, paper state 이게 5어로 연결됐기 때문에 itself가 된 거고요. 그런 국가들이 지금 변모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변모시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The digital state. 디지털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는 또 그런 나라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통치 형태 그런 통치 형태의 등장에 역사학자들은 주목해 온 겁니다. 와, 이해되세요? 좀 많이 어렵지?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통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통치는 문서 기반으로 돼 있는 거야. 텍스트 활동인 거야. 여러분 근대 유럽이나 중세 유럽도 보면은 왜 왕한테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가는 그런 책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지에다가 옥수에 딱 찍어가지고 서로 나라끼리도 그 서류를 주고받고,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성주나 영주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편지로 써가지고 왕한테 먼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왕한테 그 서류를 보내고 했었잖아요. 이것 또한 다 통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편지 쓰고 뭐 보고서 쓰고 하는 거 다 그런 거구나. 이게 통치란 게 문서 기반 텍스트 활동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요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문서화된 통치.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보 국가를 거쳐서 그래서 냉전 시대나 1970년대부터 1960년대부터겠다. 그러면서 한 2000년 전까지, 그러니까는 2900년대 후반까지는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CIA가 있었고, 그죠? 이런 식으로 KGB가 있었고, KGB는 러시아의 정보기관, CIA는 미국의 정보기관,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아니고 안기부였나? 이런 식으로 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다가, 지금은 뭡니까? 바로 디지털 국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통치 형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과정을 뒤에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 그런 문서를 매개로 한 통치 형태, 이것의 등장에 역사학자들이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항상 과거를 보잖아요. 근데 현대는 지금 디지털 국가로 가는데 그전에는 정보 국가였네? 그전엔 뭐였을까? 통치를 문서 기반으로 이제 텍스트 활동을 했었지, 여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이 디스 프로세스의 의미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문의 흐름을 봐봐요.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지? 현대 국가의 형성 통치는 정보와 함께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 이것에 이제 역사학자들은 주목하고 있는데, 자,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 편지 쓰고, 뭐 보고서 쓰고 하면서 이렇게 문서를 매개로 한 통치 형태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정보 시대, 그렇죠? 정보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디지털 시대로 가고 하는 요 흐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문서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정보 디지털 국가로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앞에서 잠깐 다루게 됐지만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그 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디스 프로세스는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편지 쓰기, 보고서 작성, 문서화된 통치 방식 등과 관련된 정보 중심 행정 시스템의 이런 이제 확대가 되는 거잖아. 요 확대와 등장, 이런 흐름은 이렇게 돼요. 이 흐름은 may be described,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as the rise of bureaucracy, 바로 관료제의 등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용어의 의미로, 그 용어의 원래 의미로 관료제의 등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뒤에 콤마하고 이 부르크라시에 대한 동격구가 나와 있습니다. The rule of the 브루라고 해서 이게 원래 부르크라시의 이제 의미가 되죠. 자, 무슨 소리? 브루는 뭐예요? 관청입니다. 관청을 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국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텐데, 그냥 국가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게 이런 국가기관의 조직들과 그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국가가 다스려지는 것. 이것을 바로 부르크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or office
and its officials. 자, office and its officials. 요게 다 여기 이렇게 룰. 통치인데 무엇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야? 국가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혹은 또 뭐 국가의 사무소 아니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치. 이것이 바로 브루크라시고 원래 의미가 그러면서 그것의 등장으로써 이 과정들이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여기서 학생들이 선생님 지금 문서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문서화되고 정보화되고 그리고 디지털화되는 이러한 통치 과정의 과정이 어떻게 관료제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왜? 왜 그럴까? 그냥 생각해봐요. 문서도 이런 정보도 디지털 정보도 다 이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응? 이런 공무원들이 다 만들잖아요. 결국엔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런 관청이나 이런 데서 다 서류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 못 느껴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서류 무지하게 많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응? 그래서 이 관료제의 그 공무원의 지배다 결국엔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서가 필요한 거야. 문서에다가 다 법칙을 규정해놔야 되고, 딱 확인을 받아야 되고, 알았지? So these officials, 이 관리들은 both issued and followed written orders and recorded these orders in their files. 그치.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둘 다 했어요. 뭘 둘 다 했느냐? 여기 병렬 구조가 나와 있죠. issued, 발행하고, 따릅니다. 뭘? written orders. 그러니까 서면으로 된 명령을 발부해서 그걸 따르죠. 이런 관리들은, 정부의 관리들은. 그리고 또 recorded 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이거 병렬 구조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end가 나와 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들 두 개와 요 issued and followed 하고 recorded가 병렬 구조라고 또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왜 and로 엮여졌으니까 여기서. 일단 관리들은 첫 번째 서면으로 된 명령 written orders를 발부하고 따랐고 그리고 또 기록했습니다. These orders, 이러한 order들, 이런 서면으로 된 명령들을 또 기록했습니다. In their files, 그들의 파일에. 그리고 together with, 무엇과 함께 the report on the political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that assisted decision making 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요거 맨 뒤에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해석을 하자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assist 도움을 주다잖아.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홈앤 어브로드인데 이거 집 아니에요. 국내예요. 국내와 해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이제 국내외가 되는 거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국내외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오는 여기서 대한이고 그 보고와 함께 그들의 파일에 이 작성된 명령을 자기들이 발부하고 따랐던 그 작성된 명령을 함께 이 명령을 이 뒤에 오는 국내외 정치 상황 보고와 함께 그들의 파일에 저장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recorded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뭐 서면으로 된 명령을 발부하고 따른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치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했어. 그럼 이제 명령을 발부합니다. 그죠? 너 지금 30km 넘었으니까, 벌금을 10만 원 내. 이런 식으로 벌금 내라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세금 내라는 명령, 이런 거 다 종이로 발부하잖아요. 그죠? 발부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안 갚았어? 그러면은 벌금 또 내. 이런 식으로. 많이 당해봤죠. 여러분은 그러지 마요. 나 너무 바빠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는 걸 놓쳐가지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그들의 이제 파일에 기록은 했는데 또 좀 더 높은 청에서 좀 더 높은 그런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합니까? 바로 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한 보고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이렇게 서류철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다 글로 매개가 돼서 textually mediated 하는 요 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죠. 선생님은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발부를 받았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우리나라 그런 건 정말 잘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청할 때 종이로 서류를 써야 된다는 거. 나 동사무소 가서 현타 왔잖아. 왜요? 왜요? 그런 거야, 여러분. 이 textually mediated forms of ruling 이거 지금도 동사무소 가면 우리가 아주 격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 공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게 이 정도라고 내가 지금 비웃었지만 일본 가면 어떤 줄 알아요? 도장 없으면 안 돼. 도장이 꼭 있어야 되고 야 정말 환장합니다. 근데 그게 다 뭐야? 이 국민 한 명 한 명을 보호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활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됐어? 아주 근대 유럽부터 이제 문서로 하는 게 발달이 돼서 이렇게 온 변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꾸 오늘 녹음할 때 딸깍딸깍 하는 거는 목걸이에 장식이 자꾸 책상에 부딪혀서 그런 건데 목걸이 장식을 좀 뒤로 넘겼습니다. 정말 웃겨 보여. 자, 그러면서 The ruler on horseback 말을 탄 통치자야. 룰러잖아. 통치자는 gradually transformed into 점차로 이제 변화해 와서 뭐가 됐어요? The ruler sitting at his desk. 자신의 책상에 앉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변했습니다. be transformed to 해서 여기 이렇게 수동태 쓰인 거 기억하시고요. transform은 변화해서 무엇이 되었다 해서 into랑 꼭 같이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이 말도 되게 중요한 거야. 요것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ruler on horseback, the ruler sitting at his desk. 알았지? 그래서 말을 탄 통치자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말을 탄 통치자? 그럼 말 타고 다니면서 자, 이건 뭐예요? 실제로 직접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직접 다스리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출동해 가서 봐 뭐 이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왕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문서들을 확인하는 The ruler sitting at his desk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as 뭐뭐에서처럼 as가 그렇게 쓰였고요. In the famous cases of 아주 유명한 사례에서처럼이 되는 건데 유명한 사례 주인공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of Philip II of Spain. 그리고 또 보면은 Spain in the 16th century and Louis the 14이다. Louis the 14 of France in the 17th. 그러니까 16세기에 스페인의 왕인데 필립 2세, 필리페라고 하죠. 필리페 2세와 그리고 이 17세기에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그런 예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에요. 말 타고 다니면서 직접 방문하고 직접 명령을 내리고 사사건건 참견하고 감시하고 이랬던 왕에서부터 어떻게 변화했다?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보고 문서를 읽으면서 나라 통치를 하는 것으로 바뀐 왕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스페인의 필리페 2세. 근데 이거 읽을 때 요게 서수입니다. 그래서 필립 the second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루이 14세도 루이 the 14t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변했던 아주 유명한 예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룰러 오브 홀스백 하니까 내가 그냥 되게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직접 다스린다, 말 타고 출동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 이 사람들은 말 타고 뭐 하러 갔어요? 전쟁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통치 방법이었지.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국민 너네 보고 있나? 내가 지금 나가서 땅 더 구해올게.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물리적인 무력 지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문서 기반 행정 지배로 전환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좀 잘 되셨을까요? 무엇을 이제 질문할지가 좀 눈에 보여서 굉장히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이 지문에서 지문의 흐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통치 제도의 변화 과정을 순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내가 다 해봤어. 그리고 요거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정리해놨으니까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질문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파고 들어서 끝까지 이해하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자, 주제요 나올 거고요. 주제 제목 요즘 분명히 나올 수 있을 텐데, 자, 이 질문은 한 문장 요약. 한 문장 요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함축 의미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함축 의미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빈칸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그 ruler on horseback하고 The ruler sitting at his desk하고 요거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빈칸으로도 나오지만 이게 함축 의미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꼭 좀 알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 요약도 나올 거니까 선생님이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 보면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일치 불일치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법 꼭 보시고요. 어법. 여기 이거 너무 복잡했잖아, 이 문장. 그죠?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단어도 너무 많고. 근데 어쨌든 이 문장 진짜 정말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면 순서보다는 문장의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장의 위치. 그럼 문장의 위치 어떤 문장이 나올 수 있는가? 바로 this process. 이것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빈칸으로 나온다고 했던 것, 지금 얘네들 함의추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the ruler on horseback. 이건 어떻게 함의추론이 될까요? 바로 reader인데, reader는 리더야. 근데 who leads with presence. 자기의 존재, presence and action.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he ruler sitting at his desk 하면은 reader는 리더인데 뭐 하는 사람? who governs. 다스리는 사람인데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through paperwork. paperwork and systems.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알아두신다면 비슷하게 나왔을 때 좀 고르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건 나온다고 하면은 쓰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고르라고 나올 것 같으니까 의미를. 근데 쓰라고 하면은 그래도 거기 어휘를 주시면 그렇게 그 어휘에 맞춰서 이런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근대 유럽에서 국가 형성과 중앙 집권하는 정보와 문서 기반 통치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는 관료제 형성 및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 요약문으로 하면 선생님 이제 얘기할게요. 이거 읽어줄게. In early modern Europe, 그러니까 초기 근대 유럽에서 the formation of state and centralized governments increasingly relied on 점점 더 의존했습니다. text-based administration. 문서 기반의 통치에 점점 더 의존했고요. 그 다음에, 콤마 위치해주세요. 콤마 위치하시고,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결국에 lead to 이어졌습니다.
The rise of bureaucracy and laid the foundation. 어떤 토대를 만들었어요? For today's digital state. 이렇게 하면은 영어 요약은 충분히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제목 3개. From paper to power. 종이에서 힘으로. 그래서 the rise of bureaucracy in modern Europe. 그 다음에 이제 textual governments and governance구나. governance. 그러니까는 문서 통치. And the birth of the modern state. 현대 국가의 탄생. 그 다음에 bureaucracy and the information state. 관료제와 정보 국가. 그래서 from desk to digital. 이렇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강 6번 어려웠어요. 이거 신청해주신 분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움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1강 6번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6강에 6번 더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수업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